6월 3일 부정선거가 왜 부정선거라고 불리는지 최대한 어렵지 않게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사건을 잘 모르거나 그냥 시끄러운 정치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잠실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잠실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총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습니다. 6월 3일 일부 투표소에서는 아직 투표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개표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투표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표를 세기 시작한 겁니다. 6월 5일 시민들은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보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경찰력 지원을 요청했고 경찰은 약 1,000명을 투입해 시민들을 한 명씩 끌어냈습니다. 결국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까지 현장에서 강제로 해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표함은 강제로 반출됐습니다. 이후 투표함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개표소 주변에는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황교안 자유화혁신 대표와 김은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은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앞에서 도착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개표장에 들어갈 수 없고 선관위 관계자 누구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소송 절차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투표를 못한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기보다 법적으로 다투라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6월 5일 선관위원장 노태학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임기는 3월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즉 6월 5일에 어차피 물러날 위치에 있던 사람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한 셈이라 진짜 책임을 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6월 8일 오후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동부지법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거 관련 자료를 없애지 말고 법원이 보존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6월 9일 법원은 김정철 후보의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보전 대상에는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포장재, CCTV, 선관위 직원들 사이의 대화 기록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본투표지와 투표함 자체를 보존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 10일 법원이 현장 검증을 갔을 때 중요한 자료로 지목된 상자는 이미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원이 보존하라고 한 자료가 왜 먼저 사라졌느냐, 고의로 증거를 없앤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전투표용 투표용지는 약 2천만 장이 인쇄됐습니다. 실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넉넉하게 준비된 겁니다. 예산도 전체 선거인 수보다 더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기준은 기존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결국 사전투표 쪽은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본투표 쪽은 줄인 겁니다. 그리고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에서 어느 당이 유리하게 나왔는지를 보면 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의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가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쉽게 말해 투표할 수 있는 사람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서 1,295명이 빠졌고 이 때문에 당일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6월 10일에는 개표 결과 입력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해 1,104표가 사라진 것처럼 처리된 겁니다. 나중에 정정됐다고 해도 표를 세고 입력하는 과정이 흔들렸다는 점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또 여야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이 나오는 이른바 쌍둥이 득표도 논란이 됐습니다. 같은 숫자의 득표가 나온 경우가 869건 있었고 세 곳이 똑같은 숫자로 나온 세 쌍둥이 득표도 15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 동네끼리 같은 숫자가 나온 곳도 있었고 인천에서는 소수점까지 득표율이 똑같은 곳도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전국 단위로 단순 계산했을 때 이런 일이 나올 확률은 약 0.0022%, 즉 45,000번의 한 번꼴이라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채용 문제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900건 가까운 채용 관련 문제가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선관위 쪽에서 친인척 채용을 마치 오래된 관행처럼 말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면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미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온 사람들은 단순히 이상한 주장을 믿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투표를 못한 사람들, 투표함 이동을 의심한 사람들, 선관위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이 사람들을 폭도 음모론자, 극우 시위대로 몰아갔습니다. 또 이 사건을 부정선거가 아니라 단순한 선거관리 문제처럼 축소하려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구호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선거였지만 이후 시민들은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정선거를 고친다는 명목으로 전자투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장 시민들은 전자투표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를 하자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은 기존의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에 당일 투표, 수개표라는 구호까지 추가했습니다. 이 재선거 요구 집회는 단순히 하루 이틀 모였다가 끝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조용히 버티는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24시간 계속 구호를 외치며 이어진 장기 항쟁이었습니다. 한국 선거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의 항의였습니다. 문제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선거일 당일 추가 투표용지가 들어왔고 쇼핑백에 담겨 운반됐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 일련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쓰거나 현장에서 번호를 적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수령 매수와 인계 기록, 정당 추천위원 입회 절차도 제대로 확인됐는지가 쟁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투표가 중단되고 일부 유권자의 투표가 지연됐다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선거인명부 누락과 개표 참관인 출입 제한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선거는 결과보다 먼저 절차가 투명해야 합니다. 컨닝을 하다 걸리면 시험지 자체가 빵점이 됩니다. 육상에서는 0.01초만 먼저 뛰어도 부정 출발입니다. 복싱에서는 몇백 그램만 초과해도 경기가 흔들립니다. 공정한 승부는 사소해 보이는 규칙에서 시작됩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는 전체가 부정한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일부, 발을 정, 부정. 올바르지 않은 선거, 부정선거.